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반소, 반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를 잘 아는 이승만은 반소, 반공, 즉 반소련, 반공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왜 반소, 반공인가? 두 번째는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정을 왜 배격했는가, 배격한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 이승만의 대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미국의 입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반공산주의를 주장한 이유는 공산주의가 아주 무서운 질병과 같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련 체제를 보면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이래 소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반동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감금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또 집단 처형을 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 그런 아주 참혹한 체제입니다. 그 체제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의의 표시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반소련인가? 그것은 소련이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사실 한국의 독립이라든지 남북한 통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련은 그것보다 오히려 북한을 공산화해서 북한부터 먼저 민주기지, 즉 공산화 기지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 한반도에 공산화를 하겠다, 한국 전체를 공산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북한부터 공산화한 것 아닙니까? 남북한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레닌 스탈린 체제를 북한에 이식시키고 소련의 위성정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승만은 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알았기 때문에 소련을 반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승만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배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하는, 풀어가는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일된 한국 정부, 임시정부 구성을 논의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남북한의 재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독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신탁통치 5년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다 탄탄한 한국 정부를 구성하자.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한국민들의 한국의 주요 정당 단체 대표들을 참여시키고 또 5년간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한국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5년간 신탁통치하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은 소련의 의도를 잃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소련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뭐냐, 공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북한의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참여시키자고 하지만은 좌우 간에는 사실 대화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3차례나 있었지만 전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한의 재정당 사회단체가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소련 자체가 김구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을 배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의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표리시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배격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승만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이승만의 대안은 남한만이라도 자주적인 독립정부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북한에 있는 소련군을 쫓아내자. 그래서 북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자주 독립정부를 만들자. 그것을 하는데 연합국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요지를 말한 것이 1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소련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스크바 3상 회의나 이런 신탁 통치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공산화에 내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방임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이 거기에 결연히 그게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자주 독립정부를 위해서는 남한만이라도 우선에 자주 독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부를 힘이 될 수 있는 소련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임시정부라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946년 말 정도로 가면은 소련에 있던 미국 대사 조지 캐난이 소련의 그런 어떤 팽창 정책을 지적하는 장문의 전보를 미국 본국에 보냅니다. 이것이 유명한 조지 캐난의 그런 장문의 전보인데 그것이 상당히 트루만 행정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 국무성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킵니다. 다들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미국이 다 압니다. 소련의 그런 행동들, 소련이 동유럽에서 그렇게 동유럽 각국을 공산화시키고 철의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결국은 강압적인 공산화를 한 거 다 압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유럽 밖으로도 아시아 쪽으로도 계속 공산화 확산을 꾀합니다. 그것이 소련 제국입니다. 엠파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국의 팽창을 꾀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조지 캐난은 미국 행정부에 봉쇄 정책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루만 행정부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1946년 말 상황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갑니다. 1946년 12월 초에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 의한 해결도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독립과도정부를 빨리 만들도록 협조해달라. 말하자면은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정 사항들 전부 취소시켜 버리고 대신에 빨리 독립과도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이 통일된 나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신탁 통치고 뭐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독립과도정부부터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트루만 행정부에서 그 당시에 소련의 어떤 팽창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할 때여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또 이때 처음으로 유엔에 의한 해결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대안입니다. 소련과의 그런 협조라든지 미소공동위원회 또는 좌우 남북 한 재정당 사회단체 간의 협의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것은 소련의 의도고 소련의 공산화를 위한 하나의 우리가 길을 내주는 것인데 그건 전체 한반도 한국 전체를 공산화에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이승만의 대안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초창기에 이승만이 반공을 주장했을 때 미군 정사령관 하지 중장은 상당히 이승만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지 중장은 미
본국으로부터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련은 미국과 같은 연합국이다,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끼리 협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승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승만은 반공반소를 주장했으니까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캐난의 그런 장문의 보고서 이후로는 미 군정도 다 돌았습니다. 미국 본국은 물론이고 미 군정도 그때부터는 그 유엔에 의한 해결, 제3의 해결을 강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결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련이 그 김구 이승만이나 그 한국민주당 같은 그 우파 세력의 그 참여를 그 배격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그 결국 결렬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 남북한의 재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새로 수립될 한국 임시정부 구성을 논의하게 돼 있었는데 소련이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일관하게 그 김구 이승만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또 한국민주당도 마찬가지 우파 세력으로서 그런 모스크바 삼상회의나 신탁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소공동회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소련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된 것이고 또 소련이 평창 정책을 하는 한 거기에 더 타협의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1947년에 그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 그리스와 터키에서 공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미국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여기 있는 공산 분자들을 전부 소탕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련의 그 더 이상 평창은 그 저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그 중반에 되면은 그 마샬 플랜이 또 진행됩니다. 그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한 유럽 경제 부흥 정책이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샬 플랜이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유민주 진영, 서방의 자유민주 진영이 강화되고 더 힘이 세진다는 더 그 소련의 어떤 그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결연한 그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국은 소련과 미국 간에 더 이상 이제 냉전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유엔에 의한 그런 그 유엔 감시와 그 남북한 총선거라는 어떤 그런 다른 대안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승만의 반소반공이 옳았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